이 얘기 두 가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아들까지 줄줄이 구원투수, 그리고 비난 여론에 핏대 세운 공부의 신. 먼저 이 얘기부터입니다. 이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론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구하기에 가세한 데 이어서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현 정부 들어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바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동병상련,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딸에게 조언을 비슷한 걸 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문준용 씨도 어떤 성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정치적 입장을 내는 것은 어떤 자유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아들이 이제 입장을 내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혹시나 대통령의 뜻이 아닌가라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죠. 또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일단 본인도 사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어떤 부정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해서도 어떤 똑같은 심정으로 이제 동병상련의 어떤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조국 후보자 딸의 어떤 이 공격받는 게 부당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과연 문준용 씨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자신의 어떤 당연 것 자체는 논란이 있겠지만, 지금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해서는 지금 논문 문제라든지 장학금 문제라든지 학교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서울대, 고대, 부산대 학생들이 이와 관련 촛불을 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것을 그냥 부당하다라고 이게 한마디로 넘길 수 있는 문제인지, 그리고 또 그동안의 노력을 했는 것을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이게 어떤 공정한 어떤 판단인 것인지, 또 어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왜 대통령 아들까지 또 이렇게 이 상황에 뛰어들어서,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까지 17일 동안 한 번도 자신의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태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문준용 씨가 이런 입장을 내는 게 자칫 대통령의 생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정 차장, 네. 여기 말 중에 이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해서 검증, 그러니까 비판 의혹을 받는 과정에서 그 사람 조국 후보자 딸의 노력이 폄훼되는 건 심각한 부작용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직 논문에 관련해서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노력의 대가로 좋은 대학 그 의전원까지 갔느냐, 아니면 이 부모의 후광으로 그렇게 그 명문대에 진학을 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의혹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나 또는 조국 후보자의 그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입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제1저자가 되기 위해서 2주 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그걸 해명을 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면 지나갈 수 있는 문제지만, 지금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해명하고 있지 않고, 당사자들은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3자가 그런 노력이 폄훼되고 있다, 이것이 심각한 부작용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볼 때는 저런 얘기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찬반 양론을 일으키는 어떤 좀 그런 논쟁적인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는요, 지난 대선 기간 취업 비리 의혹에 휩싸였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 그는 이렇게 심경을 밝혔었습니다. 힘들었고요. 대통령 후보 아들이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오랫동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게 점점 이상하게 변질되면서 거짓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가짜 파슨스 동기 인터뷰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최소한 하여간 저랑 만났던 같은 과 파슨스는 아닙니다. 좀 화났죠. 그런 함정을 파놓고 날 기다리고 있는 게 있으면서 나와라 이렇게 도발하는 게 확실한데 거기에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취업 비리 의혹에 대해서 본인 목소리를 저렇게 채널A 인터뷰에서 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유시민 이사장, 그리고 어젯밤 SNS 통해서 문준용 씨, 오늘 최재문 교수님, 네.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가 이 조국 후보자 관련된 의혹 보도와 여러 가지 비판에 대해서 비이성의 극치라고 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세 분이 지금 세 사람이 다 얘기는 했다고 했잖아요. 그 세 분이 겪고 있는 걸 보면 사실 지금의 이 상황과 거의 좀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문준용 씨는 아까 이제 나눴습니다만
조국 후보자 딸의 문제를 놓고 보면 물론 지금은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혹이 나오면서 그 자녀로서 느끼는 여러 가지 뭐 허탈감이든 아니면 충격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고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무죄가 난 상황이잖아요. 뭐 최후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김부선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비판이 있었고 비난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본인도 겪었던 일이잖아요.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바로 얘기했습니다만 본인이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돼가지고 지명돼서 청문회 과정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세 사람 다 본인이 겪었던 그 경험을 지금 이 상황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면서 감정을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정원 교수님. 그런데 일부에서는 한쪽에서는 이렇게 지금 제목처럼 줄줄이 구원투수들이 등장하는 게 이게 다 지금 릴레이로 나서는 게 다 계획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어떻게 동시간대로 시간대. 왜냐하면 이 조국 후보자 의혹이 불거진 게 한 거의 2주가 됐거든요. 그전에는 침묵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쭉 나온 게 뭔가 지금 뭐 짜여진 각본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여권이 그렇게 정말 일사불란하게 잘 대응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뭐 치밀하게 이렇게 저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치밀하게 뭐 계획적으로 서로 누가 배후 조정해서 기획해서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조국 그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 굉장히 이제 여권에서는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주당 원내대표실 쪽에서 나오는 이제 자료를 보면 보도량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도하는 뭐 수준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한국당 원내대표 딸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된 다음에 15일간 기사가 243건이 써졌대요. 근데 지금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2,473건. 거의 10배 이제 보도가, 기사가 쏟아지고 잠시만요. 있거든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나경원 원내대표 의혹은 언제 그 시점에? 딸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거는 이제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둔 시점이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어떤 검증의 포인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때 당시도 이제 뭐 후보는 아니었지만, 예. 물론 이제 사안에 따라서 이제 내용은 좀 다르겠죠. 예. 그러면 이제 윤병세 그때 이제 후보자 예. 때도 똑같이 자녀 이제 장학금 의혹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도 15일간 21건이 보도가 됐는데 지금 이제 조국 후보자 자녀 장학금 문제는 15일간 1,132건, 거의 50배 가까이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이제 홍신학원 의혹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6건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운동학원 같은 경우는 3,544건. 거의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사안에 따라서 경중이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너무 많은 이제 이렇게 보도 자체가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여권 진영 내에서 이렇게 뭐 일사불란하게 누가 기획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보도 건수를 비교하는 것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조국 후보자의 그 딸이 제1저자로 그 등재된 논문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보도가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그 제1저자가 한 건이 아니라 제3저자도 또 다른 논문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명문대에 진학하고 또 다른 명문대에 진학하고 의전원까지 간 것. 또 의전원에서 유급을 받았는데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은 거. 그러니까 보도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휘발성 강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보도가 많은 것이지 특별히 조국 후보자에게만 포커싱을 해서 뭐 보도를 쏟아낸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입장이 좀 다른데요. 오늘 조국 후보자 다소 안정을 되찾은 듯 오랜만에 정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매일 국민들의 부지런함을 들으면서 아픈 마음으로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개축문회가 곧 열리면 출석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모두에 대해서 소상히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족하고 미흡한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꽃을 보내주신 무명의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음량으로 응원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은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조국 후보자가 요즘 출근길에 항상 그 취재진 앞에서 질문을 한 3-4개 정도 봤는데 처음으로 위원장님 오늘 무명의 시민께 감사드린다. 꽃을 보내준 그리고 본인을 믿어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뭐 고맙겠죠. 뭐 꽃을 보내주고 하니까. 그런데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조국 후보 사태 때문에 정말 나라가 두동강이 날 정도로 정말 모든 자리에서
조국 후보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말 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지금 줘놔놓고 본인한테 꼭 보내준 사람한테만 고맙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은 많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건가요? 자, 지금 오늘 보니까 장학금, 돈이 없어서 어떤 장학금을 못 받은 사람들이 보니까 46만 명이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이. 자,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어떤 딸의 특혜 때문에 입학을 못하거나 피해를 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어떤 가슴 아픈 사람들도 많고 가서 국민들도 많을 텐데 굳이 이 문제를 꽃을 준 사람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국 후보자가 지금 상황을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너무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면을 본다면 지금 이렇게 계속 버티면 볼수록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응원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뭐 이렇게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사회에 던져주고 있는 이 의미를 무엇인지 조국 후보자 본인의 문제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무엇인지 저는 한번 본인이 찬찬히 자꾸 본인이 뭐 반성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꽃 화면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대통령 아들까지 나서서 이렇게 줄줄이 구원투수로 나서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 학생들 뒤에 배후에 야당이 있다는 언급도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오늘 서울대 총학생회가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먼저 어제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실까요? 그냥 저는 뒤에서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의 손길이 어른어른하는 그런 거라고 봐요. 지금 조국 욕한다고 해서 대통령 비난한다고 해서 누가 불이익을 줘요? 근데 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들 그렇게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물반고기반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순수하게 집회하러 나온 대학생이 많은지 얼마나 모이나 구경하러 온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많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최진모 교수님, 네. 저 발언에 대해서 서울대 총학생회가 이 포인트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 문제의식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전혀 공감을 못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불공정에 대한 분노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서울대 학생들도 그걸 느끼면 그걸 뭐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됐든 그건 뭐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이 그 집회들이 특히 대학에서 일어나는 집회들이 정치권과 정치권에 연관된 부분을 완전히 정말 분리해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오해를 또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분노는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고 조국 후보도 저는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의 저런 분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몇 번의 유감 발표나 사과도 했었고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는 우리가 충실해야 되고 다만 이제 제가 아까도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서울대 집회에서 전 그 자유한국당 대변인 했던 분이 발언을 했잖아요. 마지막 순서에.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총학이. 왜냐면 그게 뭐 의도해서 했든 아니든 간에 그런 사람이 나와서 발언하게 되면 오해를 받는 거잖아요. 결국은.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한번 잘못하면 전체가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집회에 대해서 그런 정치인들의 뭐 출연이나 아니면 발언 이런 건 절대로 할 수 없도록 학교 학생들이 잘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학생들의 촛불 집회에도 어떻게 보면 조국 후보가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폴리페서로 지금 서울대 학생들이 규정을 하고 폴리페서 스탑, 조국 스탑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기되는 의혹을 꼭 인사청문회장에서만 이 해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의혹이 증폭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것은 기자들이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상히 얘기를 하고 잘잘못을 좀 따져서 본인이 억울한 점은 어떤 것이고 왜 본인은 폴리페서가 아닌지 왜 자기는 안가주망인지 이것에 대해서 국민이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청문회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버티고 넘어가겠다라는 그 인식을 자꾸 주기 때문에 오히려 조 후보자에 대한 어떤 그 학생들의 분노, 어떤 국민들의 어떤 거부감이 좀 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태도를 좀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현재 조국 후보 이제 그 인사정문에 대한 태도 이런 것하고 좀 무관하게 그 언론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하고 있다고 솔직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제기됐지만 사실이 아닌 걸로 좀 확인된 이제 사안들도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영외고를 뭐 특별 전형으로 입학을 했다.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영외고 관계자나 그 당시에
조국 후보 딸이 다녔던 입시학원에 남아있는 기록상 특별 전형이 아니고 일반 전형으로 시험을 쳐서 들어갔다. 예. 이런 것이 이제 확인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당국대 논문 같은 경우도 부산 의전원 이제 입학할 때는 전혀 이제 근거 자료를 활용이 되지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몇 가지 이제 확인, 뭐 포르쉐 타는 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 확인이 되는 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거의 기사가 되거나 보도가 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의혹을 이렇게 파고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후보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해명한다는 게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동안 왜 조국 후보자 의혹에 입을 다물고 있냐는 비판에 시달렸던 일명 공부의 신, 이 공신닷컴 대표 강성태 씨가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딸 부정 입학 논란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게 좋은 부모님 도에만 가능한 거면 이거 뭐 공부할 필요 없는 나라 이게 아니라 이거 뭐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제가 진짜 참을 수 없는 건 뭐냐면 지금 원래는 합격했어야 됐는데 지금 불합격한 학생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언제부터 이 나라가 신분제 사회가 된 거예요? 논문을 직접 쓰셨는지 제가 인터뷰한 적도 없으니 뭐 알 방법 없죠. 그리고 뭐 9살 때 미적분 마스터한 저 폰 노이만 같은 분도 계시니까 참 이제 거의 뭐 천년에 한 번 나올까? 사실 저 강성태 대표가 뭐 공부의 신이라는 뭐 닉네임답게 별명답게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가진 인물이어서 그동안 왜 조국 후보자 이 여러 의혹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냐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대한민국 언제부터 신분제 사회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원래 이제 강성태 대표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하여튼 뭐 입시와 관련돼서는 뭐 유명한 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난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사태가 있을 때 그때 정유라의 어떤 이대 입학 관련해서 강성태 대표가 굉장히 하여튼 그때 비판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지금 뭐 유튜버를 운영하고 본인도 이제 뭐 학원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유튜버 이게 지금 그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침묵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 당신은 침묵하느냐에 대한 이제 그 당시 유튜버 회원들의 어떤 비난이 있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입장들을 낸 것인데요.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언제 우리 사회가 계급 사회가 됐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번 사태를 쭉 지켜보면서 제가 예전에 박근혜 사태 때도 사실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어떤 공정한 잣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지식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태에 대해서 이 여든 야든 간에 진영론에 빠지지 말고 자, 이건 아니다. 이 잣대에 비춰봐서 기본적으로 그런 잣대들을 제시하는 게 기본적인 지식인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사태에 있다 보니까 이회수 소설가, 공지영 작가 뭐 이런 분들이 보면 자, 예전에 정유라 사태 때는 그렇게 정유라에 대해서 비판하던 분들이 이번 사태에 와서는 아니 문재인 대통령 하니까 다 우리는 찬성한다. 자,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또 비난하고 학생들을 비난하고 자,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는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들이 근본적으로 드는 것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분들 인기를 많이 누려왔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이야기해야죠. 저는 지식인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강성태 대표가 우리나라가 신분제 사회냐, 이 조국 후보자를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최진문 교수님, 예. 여론조사도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 같은 이 조사기관,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건 아닌데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도 거의 조국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가 2배가 넘었는데 예. 이 조사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적절치 않다가 더 많죠. 거의 2배 정도 되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언론에서나 아니면 보도된 내용을 보면 대체로 의혹이 지금 주로 보도가 되고 해명은 이제 많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국 후보가 지금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는 상황이 아니고 청문회에 가서 해명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의혹에 대해서만 보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명이 없이 의혹만 보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이 듣는 소식은 결국 의혹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게 되는 거죠.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청문회를 거치면서 해명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해명이 어떻게 여론에 영향을 미치냐가 중요한 거고 지금은 단순히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대체로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쪽에 더 많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비난 여론에 핏대 세운 공부의 신 뭐 이 주제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이 질문 하나 짧게 짚고 갈게요. 구재영 차장. 네. 조국 후보자 딸 관련해서 뭐 논문이라든지 예전에 과거 행적들에 대해서 인터넷에 고스란히 있어서 네. 이 모 의혹 보도의 취재 여건
취재의 그 대상도 됐었는데 네. 지금 흔적 지우개에 나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그 의혹을 더 좀 증대시킬 수가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이 부정 입학과에 대한 의혹을 받았던 이 자기소개서를 판매했었거든요. 근데 이 글을 최근에 삭제했다고 하고요. 이 한영 외고의 그 신입생 카페에서 활동했던 이 글도 삭제를 했고 또 개인 블로그는 폐쇄하고 이 나무위키에는 이 삭제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각종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흔적을 지우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히려 자신의 그 했던 과거 행적을 저렇게 지우면 더 큰 의심을 쌓게 되거든요. 왜 지울까? 떳떳하다라면 내버려 뒀을 텐데 왜 지울까? 이런 불필요한 그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흔적 지우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데 어쨌든 지금 온라인 흔적 지우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국 후보자 구하기에 나선 여러 여권 정치인들 얘기와 그리고 이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이 큰 이제 공부의 신 조국 후보자 딸 비판 겨냥, 비판 대열에 나섰다는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조국 후보자 얘기인데요. 그 전에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를 오늘은 좀 일찌감치 만나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주제로 짚어볼 텐데요. 문주영 씨 얘기는 방금 전에 만나봤고, 근데 이현정 의원님, 저희가 원래 항상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는 이제 다른 얘기들도 좀 많이 소개를 하는데 이번 주 제 기억에는 화요일, 수요일부터 조국 후보자 사퇴하세요, 힘내세요를 필두로 해서 이번에는 법대로 임명해라, 보고 싶다 청문회, 이 친여 성향의 어떤 이 댓글과 그리고 이 검색어들이 계속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아마 이런 어떤 움직임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친문 커뮤니티 몇 개 있습니다. 젠틀 제인이라든지 등등의 어떤 친문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조국 힘내세요. 이걸 이제 올리자는 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검 1위로 만들자.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편에서는 조국 사퇴하세요. 또 이게 이제 실검에 또 오른 겁니다. 근데 또 밤사이에 이제 우리가 밤이 되면 인터넷 검색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럼 실검이 떨어지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로 옮겨갔나 하면 언론에 대한 비판으로 올려갔습니다. 가짜뉴스 하라든지 언론에 대해서 비판으로 가다가 이번엔 또 이제 청문회가 이제 뜨니까 보고 싶다 청문회, 법대로 임명.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또 실시간 검색을 올려가고 있는 거죠. 자, 이 실검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네티즌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것을 많이 검색하느냐, 이걸 이제 보는 그런 척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실검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어떤 하나의 운동 비슷하게 돼서 해시태그 운동이나 이런 게 돼서 이게 하나의 좀 조작된 듯한 느낌들이 많이 받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정말 네티즌들이 자기가 찾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의 운동 이런 상황으로 이게 막 올려지다 보니까 이게 기억하시죠? 예전에 드루킹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매크로를 돌려서 대선 때 어떤 댓글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 검색어를 올리는 그런 운동을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매크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것도 어떤 우리 민주주의의 상당히 어떤 장애 요인으로 저는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 한 5개를 쭉 한번 오늘은 조금 더 일찌감치 살펴봤습니다.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이제는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